제가 준비한 미니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호르몬 유형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유형이 강조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고, 이제 신경계와 호르몬의 간단한 작용 기전,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나의 자아를 이루는 거는 뇌신경의 조합이다. 그리고 기억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단톡에 하나 링크를 드렸는데, 헬렌 피셔 박사가 이제 만든 테스트예요. 이 사람이 뇌과학적으로도 당연히 유명하고, 이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류학자고, 연애랑 결혼, 뭐, 왜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싶어 할까?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책을 내기도 했고, 되게 핫하신 분인데, 이거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제가 저희 주영님 같이 강의 들으셨던 그 분의 단톡에도 링크를 공유를 했었는데, 되게 다들 정확하다고 하셔가지고, 한 번씩 해보시겠어요? 지금? 네, 그럼 해야지요. 무료 계정. 네, 네,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결과 나오신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뭐 나오셨어요? 협상가 나왔어. 협상가는 세로가 전 탐색가요. 탐색가. 음. 다들 나오셨어요? 뭐 나오셨어요? 협상가 나왔어요. 탐색가. 탐색가. 건축가. 저는 건축. 건축가가 세로 S예요? 네, 새로. 아. 네. 아, 근데 사실 뭐 이게 어차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더 많다고 이제 나온 건데요. 파이 보시면은 주행 아직 안 하셨나? 네, 네네.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음, 당연히 다 갖추고 있고, 한 1%라도 많아도 그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다시 사진 보시면, 이렇게 파이가 차지하는 게 이렇게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완만할 수도 있어요. 음, 더. 저는 약간 이 테스트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좀 카트의 범주화를 다르게 해가지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유형이랑 세로토닌, 도파민 유형을 다른 범주에 넣어가지고 두 개의 카테고리를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음. 또 이게 성호르몬이랑 일반 호르몬이랑 또 다른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 범주화가 안 됐다는 게 좀 이 테스트의 약간의 아쉬움? 근데 대체적으로 맞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꽤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고 왔는데 지금 되게 심사숙고하셨나 보다. 건축가. 그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협상가, 감독, 그다음에 탐색가, 건축가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거 해석은 이따가 얘기 설명드리면서 같이 할게요. 제가 처음 뇌과학 관심 가지게 된 게 원래도 이제 당연히 관심이 있었지만 그 세로토닌의 분비에 대해서 학교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원래 막 교수님한테 엄청 친근하게 구는 타입은 아닌데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 유목, 이렇게 호기심 이게 채워질 때 세로토닌이 엄청 분비가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뇌과학과 뉴로카디올로지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뇌와 심장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중추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뇌랑 이제 피를 돌게 하는 심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호기심이 생겼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가 타입이고요. 그래서 그 친한 언니들 이제 애기 돌봐주러 많이 가요. 이거 완전 제 사심 채우기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이쁘고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애기 들고 저 눈 주름 봐봐요. 눈 주름이 거의 한 10겹 정도 있어요. 애기 발가락 보세요. 애기도 신났어요. 애기 좋아하고 말랑콩떡한 거 좋아하고 식물 키우는 취미 있고 요리도 좋아하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취미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불나방 같은 취미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뇌는 이렇게 척수랑 동시에 되게 우리 뇌의 중추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들은 뇌의 영역이고, 생각 없이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건 척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야, 위장, 위에 분비해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척수에서 신경이 나와가지고 소화샘을 자극하기도 하고 하면서 요 줄기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중추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뇌간, 본능의 뇌만 있었어요. 진화학적으로 처음에 이 줄기밖에 없었는데 뭐 먹고 자고 뭐 이런 정말 생존에만 필요한 그런 영역을 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포유류의 뇌라고 불리는 변연계, 감정의 뇌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단계별로 양파 껍질처럼 진화를 했고요. 이게 생존만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돼서 거기서 덧붙여진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합리적이지 못하고요. 되게 멍청부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낡은 집에다가, 아, 뭐 이런 비유를 들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은마 아파트, 막 2050년도에 다 막 엄청 스카이스크래퍼, 고층 빌딩 있을 때 은마 아파트만 혼자 있는 짤 아시나요? 네. 우리 뇌는 그 음마 아파트에 리모델링만 잘 해온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허점이 많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포유류의 뇌는 강아지들도 보면 강스넬리티가 있어요. 막 엄청 왕왕거리는 친구도 있고 되게 유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도 감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동물까지, 이제 포유류까지 되고 그 다음에 대뇌 피질. 이거는 정말 사람다운 뇌죠. 먹고 싶다고 해서 당장 먹는 거 좀 참을 수 있고, 화장실 가는 거 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말 사람다움에 관장하는 거는 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이렇게 차곡차곡 진화를 해왔고, 처음부터 이 뇌를 가지게끔 프로그래밍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맹점이 많고, 좀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버려도 되는 그런 생존 본능도 있다는 거. 신경계를 보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성신경은 아까 말했던 그 대뇌를 중추로 해가지고 조금 의식적으로 하거나 혹은 뇌가 관장하는 신경이고요. 자율신경계는 척수로부터 이제 뻗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뇌가 관장하지 않고도 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투들이 모여 있는 거를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그 자율신경을 연결하는 거는 이제 운동뉴런, 연합뉴런, 감각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감각뉴런, 뭐,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뉴런이 있을 거고, 촉각, 뭐, 오감이 있겠죠? 그 감각을 받아들이면, 아이고, 연합뉴런, 그러니까 연합뉴런은 뇌랑 척수를 이루고 있어요. 이 연합뉴런에서 판단을 하고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내면 또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또 생각을 해서 또뭐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에 속하는 신경이 크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적을 만났을 때 바로 반응을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뭐 멀리 쳐다보고 뛰어야 되니까 눈 당연히 확대될 거고 침 이제 바짝바짝 마르죠. 체액이 다 이제 움직임으로 가야 되니까 또 허파는 숨을 많이 쉬어야 되니까 기관지 당연히 확대될 거고 심장 많이 뛰어줘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액이나 ATP가 이제 에너지가 그 운동으로 가야 되니까 억제가 되고요. 글리코겐은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인 ATP를 분비하기 위해서 얘가 간에 저장된 것들이 쪼개져야지 또 그게 에너지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진되고 방광 이완되죠. 방광 이완에 대한 질문도 꽤나 많이 받았는데 방광은 그냥 쉬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완되면은 쉬 주머니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좀 긴장하시면은 화장실 가고 싶은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야 우리가 적을 만났을 때 도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피 혹은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으면 요즘에는 사실은 생존에 크게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뇌가 이걸 위협이라고 감지를 해서 이렇게 많이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그렇게 쿵쾅쿵쾅 할 때는 음, 너는 지금 생존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거니까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셀프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막 좀 예민한 사람한테 너 예민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너 지금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되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뭐지? 하면서 그런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을 담당을 하는 게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차 때 그 책 요약해드리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경계는 되게 친절해요. 이게 길이 다 나 있고 이렇게 뉴런이라는 물질적인 실체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와가지고 일로 꽂히고 뭐 또 운동을 하면서도 또 자극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절한 지름길이 있어요. 하지만 호르몬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이거는 그냥 심지어 호르몬이 몇 개가 있고 그것들이 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아직 계속 밝혀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지금 또 펄러업한 부분이 되게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다 통틀어서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는 몸에 있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표적 기관에 가서만 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기도 한데 미량으로도 또 작용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우리 몸에 그냥 피부 딱 찌르면은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온몸 곳곳에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외, 외부, 외부에 이렇게 자극이 있으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자극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외부 세계는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어떤 현상에 불과하단 말이죠. 근데 그 현상을 우리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우리 뇌에서 또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변환을 하고, 또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되게 우리가 말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활동도 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항상 이제 아까 말했던 양당제, 정당제로 이성과 감정이 투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래서 우리 피질은 이 포유류의 뇌를 막 설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거를 잘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 좋아요. 이거 궁금한 게, 네. 아니요, 전에 이성이랑 네. 본능에 대해서, 그 막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 있다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이성이나 본능 중에 어떤 뇌를 내가 더 많이 쓰는지는 음. 내 패턴에 의해서 그쪽 부위가 더 발달해서 그런 거야?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아, 그래서, 그게 보통 30살 전후로 그 완성이 된다고 해요, 이성의 뇌가. 네.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약간 본능적으로 살다가 딱 30살 요이 딱 하고 나서 좀 많이 어른스러워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계속 얘는 진짜 죽을 때까지 완성이 돼도 미완의 상태고, 정말 얘가 정말 열심히 얘네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화가 났다거나 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대뇌 피질의 연결이 약해지고 여기로 가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쪼그라들면서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주차 때 얘랑 얘의 그런 투쟁을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테스트 하신 것 중에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려보면 테스토스테론도 당연히 여자한테도 나와요.
네,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의 그런 저기 기관에서 나오겠죠? 네, 여성분들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 강조된 분들이 있어요. 보통 광대, 이게 사각턱 혹은 T존. 그래서 뭐 잘생쁨이라고 하나요? 이 두 분도 이제 잘생쁨이시긴 한데, 진짜 약간, 그, 애프터스쿨의 나나였나? 이렇게 좀 T존과 쌍꺼풀과 뭐 이런 좀 또렷한 인상의 연예인분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되게 예쁘다고 하는 예쁨, 테스토스테론 향이 많고요. 남자들도 딱 보면 보이죠? 외적 특징으로.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은 되게 성취 지향적이에요. 진짜 뭐 거의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목표에만 매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진화학적으로 밖에서 사냥을 하던 사람들이 남자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사냥감에 집중해서 거기에 이제 몰두하는 그런 끈기, 집착, 그리고 공격성 이런 게 되게 테스토스테론의 대표적인 특성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살짝 이분들도 조금 이제 톤이 높으시거나 좀 그런 주장이 강하시거나 이런 특성이 있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강조된 타입은 좀 동글동글하고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 남자분들도 에스트로겐이 강조된 분들 있죠? 이렇게 입술도 도톰하고 포샤시한 느낌 있죠? 그래서 뭐 에스트로겐은 이제 아까 협상가로 나왔듯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 이유는 남자들이 사냥을 할 때 우리 여자들은 동굴에서 뭐 채집을 하거나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어요. 공동 육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의 정보 교류라든지 정서 교류가 되게 중요했고요. 뭐, 저기 저 덤불에 있는 딸기가 맛있대. 뭐 이런 정보들을 알려면 이렇게 당연히 협상을 잘하고 조금 관계 지향적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게 조금 과해지면요. 다른 사람의 반응을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본인이 위축이 되거나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치동에서 모임했을 때, 왜 표정이 굳으셨지? 염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그냥 자기의 주관을 좀 밀고 나가시고, 외부의 눈치를 좀 덜 보셔도 괜찮은 유형인 것 같기는 해요.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런 짤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도파민이 너무 과하고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치중이 됐을 때, 이렇게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자극을 추구하고 그 자극에 더 민감하고, 자극이 있다가, 그러니까 뭐, 계속 더 자극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항상 있던 자극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취를 계속 성장 지향하고 계속 발전을 하다가 이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멈추거나 좀 느리게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기도 해요. 너무 이 도파민이 주는 쾌감이 커서 이게 잘 가속도가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우려가 있지만 또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성취를 하는데 되게 필수적인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A10이라는 그런 신경 메커니즘을 통해서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곳에서 생성이 돼서 이제 뇌의 각 부분 혹은 몸으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쾌락의 반대는 굉장한 불쾌인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도파민이 조금 과하다 싶을 때는 조금 다른 호르몬을 충족시켜가지고 다른 종류의 쾌락으로 채워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 제가 친구랑 차 마시고 나왔을 때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약간 이런 좀 소소한 행복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멜라토닌이라는 숙면을 취하는 데 필수적인 호르몬의 재료이기도 해가지고 얘는
뭐 있어서 나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삼주택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감각을 활용해서 세계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쾌, 불쾌를 나누고 생존에 유리함, 불리함을 나누면서 하나의 어떤 기억 체계를 형성하고 그거를 DNA에 새겨서 이제 세대를 거듭을 하면서 진화를 한 건데 그래서 뇌가 하는 일의 99.9999%가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도 실시간으로 기억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 이제 입력이 되면 처음에는 감각 기억이라는 영역으로 와서 약간 테스트 베드 같은 거예요. 얘를 버려봐라. 취해봐라. 그런 다음에 몇 초예요. 몇 초에 불과하고 단기 기억을 넘겨요. 취할 것은. 또 여기서도 한 2, 30초 정도 이거를 내가 오랫동안 간직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그냥 잠깐 잊어버려도 될까? 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단기 기억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거거든요.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부호화와 이제 범주화, 조직화 이런 뇌가 좋아하는 언어로 코딩이 되어야 해요, 정보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세상의 실체일 뿐인데 이거를 화학 물질, 전기 화학적 신호로 변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뇌가 상당히 많은 CPU와 전력을 소모하고 있고요. 이 코딩 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했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다 그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2주차 때 해드릴 거고. 이제 뇌는 인출을 시키거나 완각을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되지 않은 정보는 무조건 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게 내 뇌로 저장이 되려면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고 바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날아가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인풋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웃풋도 중요하고 그 인풋, 아웃풋 사이에 뇌가 좋아하는 언어로 코딩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의 종류는 또 이제 장기 기억과 아까 말한 단기 기억 이렇게 있는데 장기 기억 중에는 절차 기억과 서술 기억으로 나뉘어요. 절차 기억은 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너는 그 외줄타기 아저씨 분이 하시던 거고 서술 기억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서 서술 기억이거든요. 아까 뭐 자전거 타는 거 말로 안 되잖아요. 그냥 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의식적으로 서술이 가능한 기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의미 기억이 있고 일화 기억이 있어요. 의미 기억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 문과분들 잘하시는 거 그냥 통암기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우리가 조금 약간은 억지로 넣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공부. 일화 기억은 뭐 결혼 혹은 소중한 사람의 죽음 혹은 뭐 이별 뭐 이런 감정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기억인데 이 기억의 중추가 해마인데요. 이 해마라는 부위는 되게 감정을 관장하는 중추인 편도체랑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선을 건드려주면 맞닿아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아직 그렇게 디테일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렇게 감정과 연관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잘 기억을 한다는 거. 우리가 공부할 때 막 대단히 행복하거나 대단히 슬프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결혼할 때 뭐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뭐 복잡다단한 감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막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교수님 농담까지도 다 필기했어. 이런 얘기가 그 순간에 느꼈던 재미, 그것도 감정이죠. 그리고 조금 그 순간에 느꼈던 감각, 어떤 소리가 들렸고, 어떤 게 내 눈에 보였고, 어떤 향이 났고, 그래서 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향을 들었을 때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자주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다시 들으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 감각과 감정이 장기 기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어떤 거를 반대로 또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려면요. 내가 되게 좋은 순간이 있었잖아요. 되게 혹은 내 생존과 나의 복지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오래 기억하려면 그때의 상황을 세세하게 적어두시면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좋아하시는 분의 강의를 예를 들어보면, 아, 그때 그분이 뭐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뭐 내 옆에는 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뭐 하얀색 슬리퍼를 신고 계셨고, 뭐 요런 것들 있잖아요. 오감의 정보로 들어온 모든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그때 학습했던 것들을 망각을 하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딩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도 자세한 거는 2주차 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그래요. 진짜 10분 만에 엄청 떨어져가지고 1시간 있으면 50%는 더 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인풋이 있던지 간에 바로 복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저는 공부할 때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는 그 공부한 거를 항상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망각의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염두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복습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다 필기도 가져오셨나요? 방금 들은 거랑 아까 전에 제가 책 요약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들은 것 중에서 기억나시는 것들 한번 쭉 적어봐 주세요. 제가 10분 드릴게요. 제 생각보다 기억이 안 나시고 벌써 다 없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고, 카톡 볼라 그랬는데 다 뜨네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속으로 복귀하는 것도 인출에 해당하나요? 그쵸.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이 다 인출 아웃풋에 해당하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에세이, 시, 그림, 일기 등 모든 아웃풋이 의미했는데 춤을 춰도 되고요. 노래를 불러도 되고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망각곡선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 또 이거 뭐 띄워드리니까 또 망각곡선을 쓰고 계신 거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써보니까 어때요? 초반 거가 벌써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진짜 뇌가 진짜 멍청하다니까요. 이게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뭔가는 또 동시에 한 구석에서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랑 또 비슷한 뜻이에요. 계속 효율적인 지름길을 터주려고 뇌는 진짜 효율충이라서 디테일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막 좀 잘못 무겁게 이제 설계된 그런 뭐 UI나 이렇게 사이트 보면은 클릭했는데 안 넘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뇌가. 그래서 이제 적절히 효율적인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까먹죠, 근데 이거는. 어, 어, 그렇죠. 그래서 누구 한 분만 저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시는 분 있나요? 저 좀 정리 그래도 한 것 같은데 이 아웃풋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써보니까 되게 열심히 치시고 하시던데 오 정말요? 생각보다 많이 좀. 그러면 한번 쭉 한번 정리 한번 해줘보세요 와 아유 외국이 있을 수도 있어. 그쵸 그쵸 아, 맞아. 난 새롭게 시작. 어제 자동으로 그 아까 고릴라 네. 세로토닌형, 다파민형, 테스토스테론, 음. 에스트로겐형 이런 게 네. 망상으로 살아가는 보톡스를 맞으면 이게 추가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뭐 사실 지금 하면 필요 없고, 이거를 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약 30년의 인생 동안 만들어 놓은 습관과 배선 중에서 내가 이건 조금 다시 버그 수정이 필요하겠다. 이건 더 최적화해서 코딩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 한번 세 가지만 적어볼까요? 음,